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난리를 원하시나요? 어떤 난리? 그래요. 부동산 상승 난리를 한 번 더 겪고 싶은가요? 아니면 부동산 하락 난리를 겪고 싶은가요?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투표로 선택하시겠는데, 먼저 대통령 후보 두 분의 대략적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죠. 이재명의 규제 강화냐, 윤석열의 규제 완화냐, 요 두 가지 선택에 갈림길에 있다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양극인지. 이 하나의 부동산을 놓고 한 분은 규제 강하고 한 분은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뭐 극과 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택 공급 250만 호 건설이 되겠죠. 아무튼 뭐 집을 많이 지어서 이제 집값을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를 각 후보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주택 공급 250만 호인데요. 기본주택으로 호칭을 하고 공공주도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즉 국가가 좀 개입을 해서 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요, 주택 공급 250만 원 하겠다. 원가주택으로 호칭하고 그리고 민간을 풀어서, 즉 재개발, 재건축 등을 풀어서 주택 건설을 더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래요. 민간 주도로 할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일 경우에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많이 오른 만큼 올 초에는 부동산 가격 떨어졌죠. 떨어지는 와중에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러다 보니까 다시 4월달 이후에 서울 쪽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민간 부분을 풀어서 주택 공급하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밑줄을 짝짝 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을 풀어서 뭐 해주겠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공급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조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말하는 조세라는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의미한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주요 조세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국토보유세, 어떻게 보면 보유세이지 않습니까? 국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 보유세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국토라는 건 토지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나는 아파트에 사니까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네?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아파트에 살지만은 아파트 토지 부분, 즉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보유세의 실효율을 현재 0.17%에서 이제 이 부분을 1%로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0.1에서 1% 별로 뭐 크게 생각이 안 들죠? 그럴 수도 있죠. 0.17에서 1% 별 뭐. 근데 이를 좀 자세히 좀 파고들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아파트 실소유자, 실제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매매 가격이 10억이야. 그런데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7억이야. 그러면 현재까지 내는 보유세는 대략적으로 0.17%를 한다면 119만 원, 약 120만 원 납부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0.17%라서 120만 원 돈을 납부했는데 이를 1%로 하게 된다면 7억 곱하기 1%니까 1년에 700만 원씩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종부세 대상도 아닌데 이 정도면, 그렇죠?
그렇다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드리면 실제 소유자가 매매 가격 20억짜리 살고 있어. 그런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억이야. 따라서 현재까지 실효 보유세는 0.17%라고 한다면 238만 원을 매년 납부를 했죠. 그런데 이를 1%로 하게 된다면 1,400만 원이야 이제. 거의 6배 정도 되는 금액을 더 내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보유세를 해서 230만 원 또 납부하다가 이제 1년에 1,400만 원씩 내라. 이거 난리 날 수준 아닌가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다만 이러한 돈을 걷어들어서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거두겠어. 정부가 세금 많이 거두겠어. 비싼 아파트 일수록 더 많이 거두겠어. 그래서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뭐한다? 국민 기본소득으로 돈을 환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야. 여기에다가 다주택자 규제까지 더 심하게 한다면,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을 아예 못하게 차단을 한다면 정말 부동산은 끝장나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부동산 감독원까지 두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시간에 내서 또 설명 한번 해드리죠. 큰일 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에서 조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윤석열 후보인데요. 양도소득세 인하하겠다. 재산세 인하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하겠다. 어때요, 여러분? 딱 공약만 봐도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묘해진다는 거죠. 양도소득세 인하, 재산세 인하, 종부세 인하, 다주택자들, 강남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전국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 투기하는 사람들, 집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만세죠, 만세. 만세. 세금 내리겠다. 만세지, 만세. 집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환호성을 부를 그럴 공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역으로 본다면요. 무주택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 젊은 세대들, 또 30대, 40대에서 무주택,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을 깎아줘? 아니 이게 뭔 짓이야. 부동산 분노로 인해서 올 4월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확 바꿔버리는 거 못 봤어? 한번 또 해줘?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대통령 선거 이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년에 부동산 부분이 또 한 번 이슈가 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처럼 세금을 완화해주면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 20대, 30대 굉장한 분노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하나 더 넣었죠. 윤석열 후보 공약을 보면 청년층 주택담보대출 80% 대출해주겠다. 참, 아이고, 참, 가관이죠. 예.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 인하해주고, 재산세 인하해주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해주고, 담보대출을 팍팍 늘려. 결국 부동산 가격은 난리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부동산은 난리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큰일이야. 어느 누가 되든지 난리 날 것 같아요. 참. 그러니 각 대통령 후보 진영의 캠프에서는 본격적인 대통령 후보 부동산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기 전에 일부 가진 자들의 투기 심리를 더 부추겨 배를 더 불리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일부 없는 자들의 부동산 분노를 복수적 관점에서 펼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살만하고 거주할 만한 그러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구체적 부동산 공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현재로서는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부동산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거죠. 큰일 난 이후에 그러한 책임은 뭐 후보자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뽑은 그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 경우 또 부동산이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쳐서 난리가 날 경우 결국 모든 책임은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더더욱 아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